국정조사와 함께 후반기 원구성 또한 18일까지 마무리해야 합니다. 6.3 지방선거에서 우리는 무책임한 정쟁을 뒤로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 열심히 일하라는 주권자의 준엄한 명령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견제의 균형의 민심을 반영해야 한다는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으며 자신들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1년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사사건건 국정에 발목 잡고 상임위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을 벌써 잊었습니까? 민생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가 하면 국익을 볼모로 대미투기를 일방적으로 멈춰 세우기도 했습니다. 어느 국민이 이를 뒷전으로 미루고 정쟁이나 일삼으라 했습니까? 법사위원장을 달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후반기 국회 민생 파업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누차 말씀드렸듯이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의 유일한 원칙과 기준은 민생과 성과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사위는 민주당이 맡아야 합니다. 오늘은 6.15 공동선언 26주년입니다. 26년 전 통일이 눈앞으로 성큼 다가온 듯 했지만 한 세대가 지난 지금도 여전히 남북의 거리는 멀기만 합니다. 국제 정세는 분열과 갈등 속에 국익을 위해 뭉치고 흩어짐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고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평화통일을 향한 노력이 더욱 그립고 소중해집니다. 김대중 정신을 계승하는 정부로서 유럽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님은 교황과 만남에서 평화와 연대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일관된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민주당은 26년 전과 같이 힘껏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황명선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6.15 공동선언 2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6.15 선언은 오랜 적대와 긴장을 넘어 평화의 가능성을 전 세계에 알린 역사적 전환점이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바티칸 특별 미사 연설을 통해 지금도 그 희망의 불씨가 살아있다라고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지금 한반도는 소통의 통로가 막혀있고 불신과 긴장은 여전하지만 다시 분단의 시대로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전 사태를 넘어 지속 가능한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야 합니다. 평화는 한쪽의 양보가 아니라 상호 신뢰의 회복에서 시작됩니다. 대결보다 대화가, 두려움보다는 신뢰가 더 큰 힘이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6.15 정신을 계승하여 한반도의 평화가 세계의 평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선거관리위원회의 총체적 무능을 해결하기 위한 개혁 작업의 속도를 빨리 내야 합니다. 국정조사는 기본이고 특검 도입과 개헌까지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정치권은 정쟁의 시간을 소모하지 말고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근본적인 개혁 방안을 만들기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선관위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기강이 무너진 조직이고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존재할 가치가 있는지 많은 국민들은 근본적인 의문을 갖습니다. 하지만 이 사태를 악용해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선동하는 것은 반사회적 행태로 법과 원칙에 따라 합당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번 선거관리 부실선거와 관련돼서 부정선거라고 하면서 재선거 도입을 주장하며 이 사안을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국민 참정권이 침해된 이 사건을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강화를 위한 전화회복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광장이 아니라 국회에서 국민의 참여권을 지키기 위한 초당적 협력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강덕구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26년 전 오늘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 정상이 마주했던 그야말로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 26주년을 맞이해서 평화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깁니다. 평화는 단순한 구호나 이념이 아닙니다. 국가 안보와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가장 엄중한 현실의 문제입니다. 평화가 공고할 때 비로소 국민의 삶이 안정을 찾고 그리고 경제가 살아나고 그리고 내일의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6.15 남북 공동선언의 숭고한 정신을 변함없이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발맞춰서 멈춰선 한반도의 평화의 시계를 다시 움직이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정당 지지율에서 국민의힘의 5차 범위 밖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대통령 국정 지지율도 4주 연속 떨어졌습니다. 집권 2년차에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마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 긴장해야 합니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께서 SNS를 통해서 뜻깊은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해외 순방 중에도 당과 대한민국을 걱정하면서 한시도 마음을 놓지 못하셨을 대통령의 고뇌와 충정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 대결과 배제보다는 끊임없는 대화 소통으로 갈등을 조정하고 반발을 최소화하는 큰 그릇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씀처럼 지금 우리 여당에게 주어진 책무는 명확합니다. 여당은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 하는 운명 공동체이자 국민의 삶을 온전히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과정뿐만 아니라 확실한 결과로 증명해야 합니다. 진영의 이익보다 국민 전체를 향한 무한 책임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집권 여당이 짊어진 무게이며 정권 재창출을 위한 필수 조건이기도 합니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이재명 정부 2년차를 맞이한 지금 집권 여당은 매우 중요한 분기점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만 하더라도 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미국, 이란 종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유가 안정화를 비롯해서 산업과 민생 전반의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외교 안보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남북 관계를 복원해야 합니다. 26년 오늘 시대가 요구하고 당원과 국민이 기대하는 민주당의 모습은 분명합니다. 바로 이재명 대통령과 뜻을 함께 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고 그리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유능한 집권 민주당의 모습일 것입니다. 국민에게 신뢰받고 그리고 국민에게 집권당의 모습을 다하는 그런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민주당은 적을 만드는 정치가 아닌 포용의 정치를 펼쳐야 합니다. 문제를 키우는 정치가 아니라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하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당을 지키고 나아가 다음 선거에서도 다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손에 이 나라의 운명과 5,200만 국민의 삶이 달려있다. 더 크게, 더 넓게, 그리고 더 멀리 바라보며 더 많은 국민과 함께 가자는 우리 대통령님 말씀을 우리 지도부 모두가 다시 한번 깊이 곱씹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